눈의 노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다. 매일 혹사당한 눈을 본래의 컨디션으로 돌려놓는 것, 그게 바로 평생 눈 건강의 핵심 과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는 거울 속 주름이나 흰머리를 발견할 때 노화를 실감하곤 하죠. 하지만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처럼 정작 노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할 눈의 노화에는 무심합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나이 드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눈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시력이 좋아서 노화는 늦게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시력이 좋았던 눈일수록 노안을 더 빨리 느낀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시력이 아주 좋았던 분들이 오히려 노안이 더 일찍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근시였던 사람은 가까운 글씨가 또렷하게 보여서 노안이 온 줄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경을 벗으면 선명했던 그 눈도 결국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주천기 교수의 눈이 젊어지는 기적의 눈 건강법은 바로 이런 착각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안과 명의로 빛을 이식하는 의사로 불리며 고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이식 수술을 집도한 백내장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 책은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노안의 신호를 감지하게 돕고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눈 건강법을 한 권에 담은 눈 사용 설명서 같은 책입니다. 특히 하루 3분만 투자하면 피로를 모르는 눈, 활력 넘치는 눈을 만드는 법 등 다양한 비책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노안을 원시로 착각해 방치하지 말라. 노안을 늦출 수 있는데 나이 탓을 하다 보면 눈은 걷잡을 수 없이 늙어버린다. 노안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눈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잘못된 사용 습관이 만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우리 눈이 보내는 노화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속도를 늦추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의 눈은 아직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품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주천기의 눈이 젊어지는 기적의 눈 건강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피부의 주름보다 감추기 어려운 노안. 가장 빠르게 노화가 찾아오는 기관, 눈. 대부분 잘 모르고 있겠지만 사실 눈은 몸의 기관 중 가장 빨리 노화가 오는 곳이다. 오감에서 얻는 정보의 약 80%는 시각에서 비롯되는데 그만큼 눈이 광범위한 시각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한다. 또한 눈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만 번 정도 깜빡이고 눈 근육은 10만 번 이상 움직인다. 잠시도 쉬지 않고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는 것을 보면 눈의 활동량이 심장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눈은 20대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40대부터는 눈이 나빠졌구나 하고 자각할 정도로 조절력이 크게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시력이 좋은 사람은 6m 안팎을 잘 볼 수 있다. 6m 이내 가까운 거리에 놓인 책,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볼 때는 눈의 조절 작용을 통해 사물을 본다. 조절 작용이란 수정체의 두께를 자동으로 변환시키면서 사물을 보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의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자면 수정체는 렌즈에 해당한다. 멀리 있는 사물의 모습을 찍을 때 줌 기능을 선택해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이 사물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는 끊임없이 모양을 바꾼다. 평소 수정체는 위아래로 길쭉하게 약간 늘어져 있는 상태였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짧고 동그란 모양으로 변한다. 동시에 수정체의 두께가 도톰해진다.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려면 빛이 꺾어지는 각도인 굴절력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체의 두께나 길이가 변화하는 것이다. 어릴 적 과학 시간의 풍경을 떠올려 보자. 작은 크기의 물체를 들여다볼 때는 두께가 두툼한 볼록 렌즈로 만든 돋보기를 사용한 사실을 말이다. 수정체의 조절력이 약해지면 노안이 온다. 문제는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40대부터 발생한다.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곧 원래 말랑말랑했던 수정체가 딱딱하게 굳는다는 말과도 같다.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위아래에 연결되어 수축 이완하는 근육인 모양체의 탄력도 떨어진다. 모양체가 제때 수정체를 움직이지 못하니 수정체의 두께도 필요한 상황에 맞춰 조절되지 않는 것이다. 모양체가 수축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볼 때도 수정체가 두꺼워지지 못하고 길쭉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물이 잘 안 보이게 된다. 그러니 노안이 오면 자연스레 고개를 뒤로 쭉 빼고 들여다봐야 할 사물을 최대한 멀리 두려고 손을 길게 뻗는 동작을 취한다. 수정체가 두꺼워지지 못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가 먼 거리에 있는 물체보다 더욱 침침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물과 눈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벌리려는 반응이 나타난다. 사물과 눈의 물리적 거리를 수동으로 조절해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노안이 오면 가까운 거리의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가까운 물체를 볼수록 수정체와 모양체의 유연한 움직임, 즉 조절력을 필요로 하므로 책이나 신문을 점점 멀리 떨어뜨려서 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40대는 15cm, 50대는 30cm 정도의 거리 안에 있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표적인 노안의 증세다. 가까운 물체를 보는 일이 힘든 것 외에도 노안이 오면 다양한 증세들이 나타난다. 약간이라도 어두운 곳에서는 글씨를 읽는 게 힘들어지고 조금만 책을 봐도 눈이 피곤하고 뻑뻑해지며 심한 경우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찾아온다. 또한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면 초점이 빨리 맞지 않아서 어지럼증이 생긴다. 노안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간접 요인이 되어 시력 저하나 안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노안이 나타났을 때 불편하기는 해도 이내 노화를 받아들이고는 한다. 그러나 20대, 30대에 노안이 오면 나이보다 일찍 찾아오는 노안을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남은 평생 질환까지 안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다. 치솟고 있는 30대 또는 40대 초반 젊은 연령층의 노안 증가율이 걱정된다. 수십 년을 안과 의사로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살았지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요즘 사람들은 수명만 긴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도 젊게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눈만 빨리 늙는다니 말이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그런데 유독 눈만은 젊은 층에서 노화가 증가하고 있으니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느낌이 든다. 숨쉬는 것과 같이 종일 세상을 보는 눈을 혹사시키는 행동들을 멈춰야 한다. 왜 젊은 노안이 증가하는지 눈을 위협하는 요소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평소에 눈을 어떻게 대해야 노안이 찾아오는 일을 늦출 수 있을지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한다. 눈에 나쁠 수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눈 관리에 힘써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면 노안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매일 혹사당한 눈을 본래 컨디션으로 돌려놓는 것, 그게 바로 평생 눈 건강의 핵심 과제다. 눈이 좋은 사람에게 노안이 빨리 찾아온다? 요즘에는 안경을 벗어도 책이 잘 보여요. 눈이 이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 있나요? 오랫동안 근시용 안경을 써왔던 40대 중반의 환자가 싱글벙글 웃으며 이야기했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이란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돋보기를 쓴 친구들과 달리 내 눈이 세월을 비껴가는 동안인가 하는 생각을 했나 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노안이 찾아와서 안경 없이도 책이 잘 보인 것이다. 가까운 곳이 먼 거리보다 잘 보이는 현상인 근시의 특성에 따른 결과이지 눈이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시였던 사람은 노안이 오면 시력이 향상된다고? 평소 눈이 좋았던 사람이나 약한 원시였던 사람들은 노안이 찾아오면 가까운 곳을 볼 때 돋보기가 필수품이 되어버린다. 볼록한 돋보기 렌즈가 작은 물체를 크게 보이도록 확대해 주어 노안, 즉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을 개선해 주기 때문이다. 반면 원래부터 가까운 것이 잘 보였던 근시의 경우는 다르다. 원거리를 잘 보려고 썼던 근시 안경을 벗으면 눈앞의 물체가 잘 보인다. 마치 기적같이 시력이 좋아지는 증상을 느낀다. 그러나 눈이 좋아졌다는 판단을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원래부터 가까운 곳은 잘 보고 먼 곳을 잘 보지 못하던 근시 증상이 노안을 상쇄해 준 것뿐이다. 일반적으로 노안이 와서 수정체가 도톰하고 딱딱하게 굳으면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이지 않아 노안용 안경, 즉 볼록렌즈로 만들어진 돋보기를 쓴다. 원래 근시는 먼 거리의 물체가 잘 안 보여서 오목렌즈로 만든 안경을 착용한다. 그래서 근시인 사람에게 노안이 오면 오목렌즈를 착용한 채로 볼록렌즈인 돋보기를 또 착용하느니 차라리 기존에 먼 거리를 잘 보기 위해 쓰던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보는 게 낫다. 근시용 안경을 벗으면 노안으로 인해 두꺼워진 수정체가 가까운 거리를 잘 보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시력이 갑자기 회복된 것은 아니다. 먼 거리를 볼 때는 여전히 오목렌즈로 만든 근시용 안경을 착용해야 잘 보이는 상태인 것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젊었을 때 근시였던 사람은 노안이 와도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불편함을 겪는 일이 거의 없다. 오히려 착용하던 안경을 벗을 때, 즉 오목렌즈를 사용하지 않을 때 눈이 돋보기와 같은 볼록렌즈를 착용한 듯 느끼는 것이다. 노안을 늦게 느끼는 근시, 노안을 빨리 느끼는 원시. 근시였던 사람은 수정체의 두께 조절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되어도 가까운 글씨는 잘 보인다고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 없이 글씨를 잘 읽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을 마치 노안이 오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근시로 안경을 착용했던 사람도 노안을 비교적 늦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 노안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한다. 근시인 사람의 눈도 근시용 안경을 쓴 상태에서는 가까운 물체가 잘 안 보이므로 사실상 노안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시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노안도 조금 늦게 오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이 역시 안타깝지만 노안을 피할 수는 없다. 도리어 젊었을 때 안경 없이 살던 눈 좋은 사람이 노안 증상을 더 빨리 호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시였다면 노안 증상이 40대보다 이른 20, 30대에 올 수도 있다. 가뜩이나 원시는 물체의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는데 수정체의 두께까지 도톰하게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상이 맺히는 곳보다 더욱 뒤쪽에 맺혀 노안을 훨씬 빨리 느낀다. 또는 나이가 들어서 원시가 생겼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록렌즈로 된 돋보기 안경을 착용한다는 점에서 노안과 원시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한다. 원시는 굴절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노안은 눈의 조절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 다 망막의 상이 제대로 맺히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볼록렌즈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곳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시는 망막 뒤에 초점이 맺히기 때문에 물체가 흐리게 보이고 노안은 눈의 조절 기능이 약해져 초점이 맺히는 일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현상이다. 노안을 원시가 온 것으로 착각해 단순히 시력이 떨어졌다고 치부하며 눈을 방치하지 말자. 노안을 늦출 수 있는데 나이 탓을 하며 그러려니 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눈이 늙어버린다. 젊은 눈을 만드는 효과 만점 실천법.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손바닥 찜질. 활력 넘치는 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눈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일이다. 가장 손쉬우며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꼽는 손바닥 찜질을 소개한다. 특별히 준비할 도구가 없고 따로 시행해야 할 시간이나 공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랜 시간 공부할 때나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 수시로 실천하길 권한다.
손바닥 찜질을 한 번 할 때 10번 정도 매일 3분만 실시하면 된다. 손바닥의 따뜻한 체온이 눈에 전달되어 눈물이 잘 나오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눈 속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든다. 손바닥 찜질 1. 양쪽 손바닥을 따뜻하게 열이 날 정도로 10초 이상 비빈다. 2. 지그시 눈을 감고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눈을 살며시 덮는다. 3. 5초간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쉰다. 손바닥 찜질의 효과를 높이는 눈 지압법. 손바닥 찜질로 뻑뻑하던 눈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면 눈을 지압해보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눈썹뼈나 눈 아래 뼈 근처를 꾹꾹 눌러주면 된다. 단,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살짝 눌러도 피로회복 효과는 충분하다. 잠깐 동안 눈 주변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으니 틈틈이 자주 하자. 손바닥 찜질과 함께 시행하면 더욱 좋다. 눈 지압 1. 검지와 중지로 눈썹뼈 위쪽을 좌우로 이동하며 천천히 누른다. 2. 검지와 중지로 눈 안쪽과 콧대 사이의 오목한 부분을 위아래로 이동하며 천천히 누른다. 3. 검지와 중지, 약지의 세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가볍게 누른다. 4. 손바닥으로 눈 주위를 가볍게 누르듯 마사지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안구 건조증을 해소하는 온열 찜질. 눈에서는 눈물만 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슬플 때나 기쁠 때 눈에서 매번 흘러나오는 것이 눈물이라서 그렇다. 그러나 눈에는 눈물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되는 기름도 있다. 기름은 지방층을 형성해 눈물이 쉽게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눈의 기름은 기름샘에서 나오며 눈물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다. 기름샘이 막히면 눈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안구 건조증에 걸리기 쉽다. 특히 온도가 낮은 겨울에 지방층이 딱딱해지기 쉬워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킨다. 눈도 추위를 타는 것이다. 삼겹살을 구운 뒤 팬이 식으면 기름이 하얗게 굳는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지방층 역시 기름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어 기온이 떨어지면 딱딱하게 굳는다. 문제는 추위 때문에 지방층을 만드는 기름샘, 즉 기름이 분비되는 통로까지 막힐 때다. 아예 기름이 눈으로 배출되지 못해 눈물막의 눈물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면 눈이 건조해진다. 이때 따뜻한 온열 찜질을 해주면 막힌 기름샘을 뚫을 수 있다. 안과에서도 안구 건조증이 심한 환자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온열 찜질을 하라고 권한다. 하버드대학교 의대에서 기름샘의 분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열 찜질을 시행하고 실험 결과를 논문에 실은 적이 있다. 온열 찜질을 시작하고 5분이 지나면 눈물막의 지방층이 80%나 증가하며 15분이 경과하면 지방층이 20% 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온열 찜질은 기름샘을 막고 있던 기름을 녹여 눈의 건조함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먼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찜질의 기본 중 기본, 물수건 온열 찜질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고 예방해보자. 가장 이상적인 안구 건조증 예방법은 온열 찜질을 매일 하는 것이다.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에 5분씩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촉촉한 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물수건 온열 찜질 1. 수건에 물을 적신 뒤 전자레인지에 넣는다. 40초 정도 돌려 적당히 따뜻한 상태로 물수건을 준비한다. 2. 눈을 감고 물수건을 눈 위에 올려 5분간 둔다. 3. 물수건을 제거한 뒤 검지와 중지로 눈 주변을 지그시 누른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눈꺼풀 청소.
온열찜질로 눈을 촉촉하게 만들었다면 눈가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눈꺼풀 청소도 시행해보자. 기름샘 주변의 노폐물을 닦아내 노폐물로 기름샘이 막히는 일을 예방한다. 눈꺼풀 청소는 집에 있는 도구로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다. 면봉과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만 있으면 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눈꺼풀을 닦은 뒤 면봉을 보면 먼지와 노란색 기름이 묻어나온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눈꺼풀을 닦아내는 청소 역시 하루에 2번 한다. 특히 눈에 화장을 한다면 저녁에 화장을 지운 뒤 눈꺼풀 청소를 꼼꼼하게 해보자. 온열찜질로 막힌 기름샘을 녹인 뒤 인공 눈물을 적신 면봉으로 기름샘을 닦아내면 기름의 분비가 훨씬 원활해진다. 온열찜질과 눈꺼풀 청소를 연달아 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눈꺼풀 청소만 해도 괜찮다. 눈꺼풀 청소 1. 면봉에 일회용 인공 눈물을 충분히 적신다. 2. 한쪽 손으로 눈꺼풀을 살짝 들어올리듯 뒤집는다. 3. 면봉을 좌우로 4번에서 5번 정도 움직여 속눈썹 부리 주변을 살살 닦는다. 4. 아래쪽 눈꺼풀과 반대쪽 눈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숫자 5를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평소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집중해서 응시하다 보면 눈을 깜빡여야 한다는 것을 아예 잊는다. 사람의 눈꺼풀은 본래 무의식 중에도 깜빡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눈이 건조해지는 현상을 막고 눈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눈을 깜빡이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눈이 건조해지는데 이를 안구 건조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은 심각한 안 질환을 동반하기도 한다. 안구 건조증이나 안 질환을 막고 싶다면 숫자 5를 기억해보자. 노안을 늦추는 것은 물론 젊고 건강한 눈을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5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여라. 우리는 수시로 눈을 깜빡이며 생활을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깜빡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눈을 깜빡이는지 세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그냥 눈이 시리거나 뻑뻑할 때나 의식하고 깜빡거릴 것이다. 이제부터 5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여 보려고 되뇌어보자. 오래 책을 들여다보는 학생이나 컴퓨터 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사람, 스마트폰을 평소 자주 응시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5초를 기억해야 한다. 무언가에 집중하면 눈을 깜빡이는 것을 잊고 이는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 지름길로 이어진다. 최소 5초에 한 번 눈을 깜빡이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할 눈 건강 수칙이다. 하루 5회 1분 동안 깜빡여라. 하루에 1분씩 총 5번을 오로지 눈을 위한 시간으로 써보자. 1분 동안 의식적으로 깜빡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를 할 때 1분간 거울을 보며 눈을 깜빡인다. 두 눈이 꾹 감기게 천천히 확실히 감았다 뜨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눈을 자극해 눈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한다.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무거운 물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근력 운동과도 같다. 그 다음 1분은 출근하며 이동할 때 쓴다. 이때도 의식적으로 1분간 눈을 깜빡거려 눈이 꼭 필요로 하는 건강한 자극을 준다. 이후에는 점심을 먹은 뒤와 저녁 식사 후 양치하는 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1분씩 사용한다. 똑같이 1분간 눈을 확실하게 깜빡인다. 이렇게 하루에 5회 총 5분 동안 눈을 깜빡이는 행동을 습관화하면 젊은 눈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가 좋다. 지친 눈에 생기를 부여하는 초간단 비책. 지친 눈에 생기를 돌게 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앞서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행동이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킨다고 말한 데 이어 눈을 깜빡 감았다 뜨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한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안구 표면에 물을 주는 일과 같다. 눈물막은 지방층과 수성층,
점액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겹겹이 서로 다른 성질의 액체로 층을 이뤄 눈물이 쉽게 마르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않으면 지방층이 서서히 수성층에 침투해 내려가고 결국 가장 아래에 있는 점액층과 섞이게 된다. 물과 기름, 점액이 마구 뒤섞여 버리는 것이다. 이는 곧 눈물막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행히도 눈물막이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 눈을 제대로 완전하게 깜빡이는 행동이다.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눈을 불완전하게 깜빡이곤 한다. 깜빡인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깜빡인다. 위쪽 눈꺼풀과 아래쪽 눈꺼풀이 제대로 만날 수 있게 힘을 주며 깜빡거려 보자. 눈물은 중력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아래쪽 눈꺼풀에 고인다. 따라서 눈물을 각막에 고루 퍼뜨리면서 반드시 위아래 눈꺼풀이 만나도록 힘있게 깜빡여야 한다. 3초간 눈을 꾹 감으면 불안정한 눈물막이 재배치된다. 눈 깜빡임은 양보다 질이 정말 중요하다. 눈을 불안전하게 깜빡이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눈 깜빡임을 확실히 해야 안구 전체에 눈물이 회전될 수 있고 눈물막이 안정을 되찾는다. 지친 눈에 생기를 주는 완전한 눈 깜빡임을 하려면 최소 3초간 눈을 세게 감아야 한다. 깜빡이 아니라 꾹 감는다. 3초 후에는 눈을 힘주어 번쩍 뜨고 먼 곳이나 하늘에 시선을 둔다. 멀리 있는 큰 빌딩을 보는 것도 괜찮다. 10m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것이 포인트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버스의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옮기는 것도 추천한다. 우리 몸의 CCTV, 눈이 보여주는 신호를 읽자. 눈은 전신과 연결되어 있다. CCTV처럼 말이다. 눈이 보여주는 위험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 눈에 나타나는 건강 적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자. 흰자위가 노랗다. 간기능 이상. 눈의 흰자위인 공막이 노랗게 변하는 상태를 공막 황달이라고 한다. 황달은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이 나타났음을 알리는 전조 증상이다. 해독 기능을 하는 간이 만성피로나 지나친 건강식품 섭취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빌리루빈이란 색소가 증가한다. 빌리루빈과 결합력이 높은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이 공막에 많은데 이 두 물질의 결합 반응으로 공막의 색이 노랗게 된다. 황달로 인해 색소 침착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공막이 황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눈에 피가 맺힌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혈액 질환 경보. 흔히 피곤하면 눈이 뻑뻑하고 흰자위가 살짝 붉어지는데 이때 대부분 푹 쉬면 곧 사라진다.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탕에서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급성 결막염에 걸렸을 때도 흰자위가 붉게 변하는데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다. 한편 흰자에 피가 난 것처럼 출혈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결막화 출혈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결막의 혈관이 터지면서 눈이 빨갛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외관상 눈이 시뻘겋게 보여 걱정되겠지만 대개 결막화 출혈은 시력이나 눈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눈을 문지르거나 만지지 않으면 피부 표면에 멍이 들었다가 점차 사라지듯 결막화 출혈도 자연스럽게 낫는다. 그러나 결막화 출혈이 자주 반복된다면 혈액이 응고되는 능력이 떨어지는 혈소판 장애일 수 있으니 전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갑작스런 복시로 앞을 보기 어렵다. 뇌혈관 질환의 신호. 고혈압이나 당뇨,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이나 뇌질환이 있으면 갑자기 사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커튼을 친 것처럼 한쪽 눈의 시야가 어두워지기도 한다. 뇌종양이 생겼을 때는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 12개의 뇌신경 중 3개가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뇌질환으로 뇌신경이 손상되면 눈을 움직이는 기능이 저하되고 눈의 움직임 이상으로 복시가 발생하기도 한다. 눈은 비교적 작은 기관이지만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 있고 눈이 보는 것이 뇌가 보는 것이라는 말처럼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뇌질환 및 혈관 질환의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뇌혈관 질환, 안면 신경의 이상. 눈꺼풀 근육은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팔다리 근육과 달리 눈을 뜨고 있는 내내 움직인다. 인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눈꺼풀 근육에는 피로가 쌓이기 쉽다. 누구나 한 번쯤 의지와 상관없이 눈꺼풀이 꿈틀거리거나 파르르 떨리는 증상을 겪어보았을 것이다. 눈이 피곤할 때나 체내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눈꺼풀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대개 일시적이라서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충분히 자면 이내 사라진다. 하지만 눈꺼풀이 자주 떨리거나 떨림이 오래 지속된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안면신경이 뇌혈관과 가깝게 붙어 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안면신경이 눈꺼풀 근육을 움직여서 떨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눈꺼풀이 떨리는 주기나 기간을 세심히 관찰하고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결막이 선홍빛을 잃다. 빈혈의 전조 증상. 흰자위와 눈꺼풀 안쪽을 덮고 있는 결막은 본래 선홍빛을 띈다. 결막에는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빈혈이 있으면 아래쪽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 결막 색깔이 창백하다. 이는 눈 점막의 실핏줄로 가는 혈액량이 적거나 적혈구가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다. 결막의 색으로 가장 먼저 빈혈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육안으로 보았을 때 결막이 창백하다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길 권한다. 눈동자에 흰색 테두리가 생긴다. 고지혈증의 징후. 한국인의 눈동자는 검은색 또는 갈색이다. 각막에 멜라닌 색소가 많아 진한 색을 띠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막을 검은자위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고지혈증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뿐 아니라 각막에도 지방이 축적된다. 지방은 눈동자 가장자리에 하얗고 연한 노란색의 테두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눈이 보내는 경고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혈관은 검은자위 가장자리 부근까지만 닿기 때문에 지방이 눈 주위의 혈관에 쌓였을 때 검은자위를 둘러싸며 고리 모양으로 색이 변한다. 만일 한쪽 눈에만 유독 굵은 흰 테두리가 생겼다면 해당하는 쪽의 혈관이 막혔을 수 있다.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눈이 젊어지는 기적의 눈 건강법 읽어드렸습니다. 매일 조금만 신경 쓰면 눈의 나이를 늦추고 세상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알려준 간단한 눈 건강법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